한 여성은 궁전에서 깨어나 긴 하루를 비교적 편안히 보냅니다. 그녀는 멀리 있는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조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러운 막사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하루는 잔혹할 것이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극한까지 몰릴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두 사람은 세계 강대국인 오스만 제국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 백인 노예의 하루입니다. 습격은 한밤중에 발생해 마을이 몇 시간 만에 점령당했고 수백 명이 살해됐습니다. 일부는 말을 타고 도망쳤지만 더 많은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동유럽 시골에서 그들은 가축처럼 끌려가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 콘스탄티노플로 향합니다. 여긴 한밤중 강제로 이별한 두 젊은 연인도 있었습니다. 습격자들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함께하려 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첫 정착지는 시장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노예제에 크게 의존했고 수백 년 동안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승인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중심지 중 하나는 아시르칸이었는데 이곳은 정부가 감독하고 세금을 부과하던 거대한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신매매 중심지는 전 세계에서 온 노예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입되거나 군사작전, 공해상 납치, 제국 변방 습격 등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칸에서 온 젊은 연인들은 마차에서 내려 잠시 서로를 보지만 곧 다시 헤어집니다. 판매를 위해 집단으로 분류된 부로는 수백 명의 남자들과 큰 우리로 몰립니다. 곧 갑옷을 입은 군사 지휘관이 들어옵니다. 그는 남자들을 살펴보며 하나씩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브론이 선택되는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 군대의 노예로 끌려가 병사가 되고 사랑하는 이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소니아는 기다립니다. 여자들의 거처가 남자들보다 낫지만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흐느끼며 자비를 구합니다. 곧 문이 열리고 몇몇 잘 차려입은 귀족 남자들이 들어와 여자들을 훑어보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화려한 옷에 뚱뚱한 남자가 소니아를 가리키자 시장 직원이 그녀를 새 주인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팔린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브론과 소니아는 곧 새 일터에 도착합니다. 브론은 술탄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17세기 세계 최대 제국이었고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병사들이 필요했고 많은 수가 제국에 끌려온 노예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술탄을 직접 보좌했던 이 정예 보병 부대는 예니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노예로 끌려와 전개 훈련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사가 되었지만 브론은 그중 한 명이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 군대의 대부분의 징집병들에게 삶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브론은 군대의 가장 낮은 계급에서 시작했고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비로는 항상 따라다니는 동반자이고 브론은 대부분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이들이 하지 않는 자비를 하며 보내게 됩니다. 병사들은 갤리선 노를 젓거나 참호를 파는 등 전장 준비에 신경 쓰지 않았고 지휘관들이 브론에게 시키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브론은 많은 동료들처럼 소모품에 불과하며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매일 죽음의 위험이 따릅니다. 브론은 움직이는 마차 안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브론은 이 의미를 잘 압니다. 얼마 전까진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노예가 되었고 다른 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이용되는 처지입니다. 브론은 더 많은 마을을 점령하고 무고한 남녀를 노예 시장으로 데려가는 임무에서 정예 부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일부는 이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징집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브론이 자신이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소니아 역시 이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니아가 브론보다 훨씬 운이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궁전 같은 저택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린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사노동자로 선택되어 이제 그녀의 세계는 집의 2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임은 여러 방을 청소하고 주인의 모든 요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따르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노예들도 이곳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경쟁의 장임을 자주 지적합니다. 주인은 매우 부유하며 수년간 많은 여성 노예를 모아왔습니다. 몇몇 나이 많은 노예들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해 주인이 없을 때 집을 운영하고 어린 노예들을 지시 훈육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와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그의 총애를 얻은 후 직접적으로 그의 하렘으로서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토템폴의 맨 아래에는 소냐처럼 단순히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하고 싶지만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매우 다정합니다. 소냐는 그가 집안의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았고 이를 무시하려 애씁니다. 아직 그녀에게 직접 다가오진 않았으니까요.
만약 그녀가 하렘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중을 드는 어떤 젊은 여성도 그의 직접적인 손길을 오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에 너무 오래 머물러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노예로서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브룬에겐 더 힘든 일입니다. 부대는 강으로 이동했고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마을 공격에 적합한 지점까지 강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코카소스 지역은 자주 침략과 노예화가 발생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로를 이용해 들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으며 지휘관이 침공을 이끌고 마을에서 원하는 것과 사람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브론의 마을에서처럼 브론이 그곳에 도착하려면 대부분의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브론과 동료 노예들은 여러 배에 태워져 빠르게 노를 젓도록 지시받습니다. 이 일은 매우 힘들고 오늘처럼 태양이 강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곧 지쳐 쓰러지고 멈추거나 늦추면 어떤 대가가 따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무자비한 감독관, 즉 군대의 고위 노예 감시관 중 한 명이 지체하는 노예를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고통을 줄 만큼 채찍을 휘두르며 망설임 없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브론과 소니아는 기도 시간 외엔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정부로 종교가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은 매일 5번 기도하며 하루 일과는 종종 그 시간에 맞춰집니다. 하우스의 무슬림 여성들은 주인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챙깁니다. 무슬림이 아닌 여성 노예들은 대체로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방 밖에 머뭅니다. 소니아는 집안의 지위 높은 여성들이 무슬림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일들은 직책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브론에게 기도 시간은 더 비공식적입니다. 그의 부대는 자주 이동하며 주로 무슬림이 아닌 유럽인 남성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을 가장 많이 노예로 삼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군 지휘관과 고위 감독관들이 무슬림이어서 종교의식을 위해 행군이 중단됩니다. 비무슬림 병사들은 상관 보호를 위해 경계에 서며 이때 고위 군인들이 드물게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슬람 개종은 의무가 아니며 이는 노예주에게 꽤 복잡한 주제입니다. 오스만 제국 노예 무역에서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을 노예로 삼을 수 없었지만 개종에도 노예 신분이 바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건 사업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가 개종해도 반드시 자유를 얻는 건 아니지만 당국은 계속 개종을 장려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노예들은 보통 더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후 그 유혹이 더 클 수 있겠죠. 기도가 끝나자 브론과 부하들은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마을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긴 도보 행군이 이어지고 노예들은 무거운 보급품이 든 짐을 메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휘관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를 지급하지 않지만 곧 무기가 배분되고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니아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주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와 괴롭힐지 알 수 없어 소니아는 그를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택의 새로운 소니아가 남자의 관심을 끄는 건 분명합니다. 그의 아내이자 저택의 여주인도 소니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로 오스만 법에 따라 하렘을 거느릴 수 있으며 그녀는 그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남에게 화풀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소니아는 방을 청소하다 여주인의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소니아는 최대한 진지해 보이려고 몸을 웅크린 채 열심히 바닥을 닦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소니아가 닦지 않은 곳을 바로 지적하고 곧 소니아는 지팡이로 맞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 부인은 하인들을 어떻게 벌줘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하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말입니다. 그녀는 반응 없이 다시 아래층 사람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안은 단순히 노예들의 집이 아니라 특히 여성 가정부들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법률에 따라 지배받으며 많은 법이 여성들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남성이 여성 노예를 소유하면 성관계가 허락되지만 아내가 소유한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냐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모든 노예를 자신만 소유하게 합니다. 집주인 부인은 나이가 많고 자녀도 이미 키웠지만 남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주인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노예가 됩니다. 소냐는 집 근처 소년들을 본 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의심하며 여성들에게도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생존 기간 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지만
만약 그녀가 주인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면 주인이 죽은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첩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신분인 알왈라드가 되면 다른 노예들은 주인이 눈길을 준 이들에게 꽤 관대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인과 가까워져 하렘 내실로 가길 바라지만 소니아는 그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브람만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살아있지만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오스만 침략 때 브란즈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무장한 채 오스만 군이 경계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소모적인 부대인 브론 병력이 공격을 주도합니다. 팔랑크스는 돌진보다 하나로 움직입니다. 브론은 그 흐름에 밀려 나아갑니다. 그의 방패와 검은 보호가 되지 않고 그는 창이 옆구리를 스쳐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아드레날린이 지배하고 기병대가 나설 차례입니다. 전개부대가 무장하고 말을 타고 들어오자 마을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오스만 제국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저항하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브론은 젊고 건강한 남녀들이 지휘관들에게 붙잡혀 자신과 소냐처럼 되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브론은 검을 보며 혼자 전개병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의 희생이 의미 없음을 압니다. 오스만 제국은 노예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노예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노예제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1780년 전까지 최대 150만 명의 노예가 도착했으며 이들을 분류 거래하는 길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성별, 기술, 인종별로 분류되어 부유층에 팔렸으며 백인 노예가 가장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브렌과 소냐 모두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위치로 여겨지는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소냐의 위치는 권력에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편안하지만 끔찍한 단점도 있습니다. 브론의 역할은 오스만 군대 기준으로 자부심과 명예가 있지만 배 위에서 고통받는 브론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브론은 심각한 부상자는 아니지만 노를 젖자 옆구리에서 피가 벤치에 번집니다. 이 정도면 의료진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의료진이 식초 용액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쌉니다. 브론은 오늘 밤 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를 젖을 시간이 되자 소녀에게 조용한 밤이 찾아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아래층에서 파티 소리가 들리고 엘리트 첩들만 주인의 저녁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나머지 하인들은 위층에서 공동 냄비에 밥과 조림고기 등 소박한 식사를 합니다. 소냐는 많은 여성들이 질투하는 걸 알지만 아래층 사치엔 관심 없고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을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브론이 탈출 방법을 찾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브론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군 복무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았고 일부는 도망자로, 일부는 곧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면 매질을 당했지만 더 심각한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망친 노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붙잡혀서 더 나쁜 상황에 팔려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그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백만 노예 중 2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져 보내는 밤은 외롭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박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로마 제국의 평범한 노예의 끔찍한 삶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